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뭐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봉합이 쉽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지금 당대표 경쟁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실제로 원희룡 후보 측이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몇몇 사람이 한동훈 후보 편을 들었다. 이 이유로 당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 대표는 한동훈. 이 어대한이라는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4천만 명 중에서 1,000명 샘플 그중에 실제 투표할 당원은 20명이나 10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대한이라는 그 인기의 어떤 겉으로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당심과 민심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아니죠.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 하루에 1%씩 점점 더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동안 20% 이상이 왔다 갔다 바뀔 겁니다. 후보님, 저와 한동훈 후보 측과의 어떤 사적 관계와 상관없이 제가 아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진행자와의 설전 얘기는 보신 그대로 영상으로만 가름하면 될 것 같은데 허민 기자님, 어대한은 언론이 만든 거다라는 원 전 장관 원희룡 후보의 말 어떻게 들으세요? 어대한 같은 표현은 사실은 많이 있었죠. 예컨대 역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했을 때 또 대명 그리고 이번에도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대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붙여지는 이름이 이제 어대명 또는 어대한 이런 식의 표현일 텐데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지지율을 높여서 이거를 이제 아대몰로 바꾸면 됩니다. 아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아대몰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허민 기자님이 만드신 거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갑자기 만드신 것 같았어요, 뭔가. 예. 네. 예. 그런데 저는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전 장관,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회하고 회복하고 또 심지어는 1등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소위 이제 자기들 이제 불리한 당직자들이 불리한 원희룡 전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규 제6조 중립 의무 위반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만 때리고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무대형 전략으로 나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원희룡 후보는 전략적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전략적으로 회피를 한다. 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초반 판세를 요약해주는 말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대몰. 아직 대표 모른다 이 말씀하셨는데 호준석 대변인님 오늘 참 뉴스의 중심에 많이 서 계시네요. 여기 당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당직자 왜 한동훈 후보 쪽 편드냐 편중된다 신고 받으셨잖아요. 그 원희룡 후보 측으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신고해서 이제 구두 경고를 선관위에서 제가 받았고요. 선관위원장이 호 대변인께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까? 선관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네, 구두 경고 받았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구두 경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네. 사고가 하여간 많아서 정말 송구하고요. 예. 대변인은 중립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방송할 때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뉴스 탑10에서 이제 제가 한 방송 내용을 4가지 적시해서 이제 제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발언 중에 제 입장은 한 개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전한 거고요.
한 개, 두 개는 저는 이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편향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개 발언은 원희룡 그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들렸을 수 있겠다. 배신 관련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날이 이제 그 배신 그게 이슈가 됐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부분 이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다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한동훈 후보 측을 비판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더 중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지금 홍준석 대변인의 소명 방송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뭐 다른 방송 말고 뉴스탑10에서도 분명히 한동훈 후보 쪽에 비판 목소리 내신 기억도 있는데 일단 네, 뭐 맞습니다. 당이 그렇게 판단했다니까 저도 당의 얘기를 듣고 한번 또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한동훈 후보는 어제부터 이런 여러 네거티브 공세에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대신의 정치라는 그 협공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저의 대응은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콘서에서 중립성 위반으로 스탬프를 순간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 인식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전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뭐 무대응 전략은 명상으로 만나봤지만 여선행 정관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당직자 말고 이제 당 내부 사람들도 이거 이른바 원한 갈등이 생각보다 수위가 높아서 전당대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뭔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저희가 다 뭐 여기서 탑10에서 많이 다뤘지만 총선 때는 뭐 브로맨스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친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경선 과정에서 있는 뭐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면 당연히 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선거 끝나고 누구 한쪽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뭐 잘 봉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계속 이 원희룡 후보 측의 네거티브 전략에 말려드는 듯한 굉장히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부터는 갑자기 또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대응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또 특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이 2조 심판은 지난 총선 때 아니라 지금 꺼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맞설 사람은 나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선행 장관 말씀은 지금 무대응 전략은 맞았고 그전에 원희룡 후보 쪽에서 얘기했던 거에 맞받아칠 건 별로 부적절했다. 선거 전략으로 이번 말씀하셨군요.